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들 다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반도체 여러 가지 기운으로 인해서 붕괴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2, 3년 전, 3, 4년 전에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급격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풍수, 구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세상의 기운은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발전하기는 힘들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나라가 붕괴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 바로 옆에 가까운 나라이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왜 이렇게 망하고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를 하나하나씩 해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징조, 조짐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조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조짐들은 고수 같은 경우는 꼬리만 봐도 이게 쥐꼬리인지 뱀꼬리인지 안다 했습니다. 그게 다 드러놓고 아 이게 쥐구나 이게 뱀이구나 이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징조 증상만 보고도 이 상황이 현재 얼마나 심각하고 또한 어떻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유튜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설령 나와도 또한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리고 중국이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재밌게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운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840년에 태어나서 1959년, 1840년이면 이제 경자년이네요. 경자년에 태어나서 59년, 1959년이니까 기해년 무려 120살을 살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이 최고 오래 사는 게 한 120년까지는 살 수 있다. 이게 나오는데 이분은 중국 최고의 고승이자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스촨성 대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징 올림픽 이런 것을 예언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통일을 이룬 후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이 된다고 이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스님이 뭐 불경이나 외우고 뭐 하겠지 무슨 뭐 예언을 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이 실제로 예언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사진 보면 정유년 가을로 되어 있네요. 정유년이면 1957년인데 이때까지도 이렇게 앉아서 아주 나이가 그때만 해도 100한 뭐 17살, 18 이 정도 됐는데도 굉장히 앉은 자세가 꼿꼿합니다. 그만큼 이분은 도력이 깊으신 분이고 허운선사라고 해서 중국인들 아니면 또 대만이나 일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타노스님 예언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어 있는데 이분 자체는 중국이 통일을 이루는데 이제 멸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좀 언제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예언한 것 중에 중국은 통일을 원하지만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그러니까 본인이 죽고 60년 후인 뱀의 해. 그러니까 그게 바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북방의 기운이 사락하고 중국의 기운은 하늘에 닿고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의미가 북방은 수의 기운인데 이제 25년은 화의 기운이잖아요. 풍수 구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을사년은 이제 화기가 충만한 해니까 중국은 전반적으로 토의 기운으로 봐서 화생토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기운이 하늘에 닿고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런 예측을 한 것 같아요. 1959년도에 이분이 사망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은 지금 구운 시대에 들어와서 쇠락의 길로 가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풍수 구운에 중국이 이제 붕괴될 것이다 했더니 어떤 분이 중국은 토의 기운이고 화생토에서 훨씬 더 앞으로 번영하고 발전될 건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또 댓글을 다신 분이 전에 있었어요. 뭐 그분 생각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주역의 의미로 본다고 하면. 하지만 그분이 잘못해 착각한 게 중국 전체를 토의 기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들이 뭐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에서 토의 기운으로 보고 중앙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중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화, 토, 금수 그 기운을 다 갖고 있어요. 일부의 기운은 일부 한쪽은, 그러니까 중국이 쪼개진다고 해도 전체 다 없어지진 않겠죠. 일부만 해서 쪼개지면서 나머지는 뭐 분리가 되고 쇠락의 길로 가고 일부만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은 목화토금수 기후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한 거고요. 중국은 이제 강도 항화강이 있고 양자강이 있잖아요. 양자강 이제 장강이라고 하는데 장강 이남은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남쪽에. 하지만 장강 이부 그러니까 뭐 북쪽이니까 베이징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쪽은 기운이 쇠퇴해 갑니다. 그거는 그분이 전체적으로 공부의 깊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분이 말한 것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25년 돼야 이제 알겠지만,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또 이분이 말한 것 중에 동쪽 끝에 있는 큰 땅의 나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쪽이 큰 땅이면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되겠죠. 일본을 아니면 우리나라를 뭐 큰 땅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중국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통일이 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치르고 남쪽의 작은 섬 대만은 거의 소멸되고 중국 땅에 거대한 불길이 번지고 폭발이 일어나고 전국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암시가 되겠죠. 만약에 정말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면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그런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북한을 자극을 해서 북한을 우리 남침을 하게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쪽을 중국이 들이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사일 같은 거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중국으로 미사일 쏠 수도 있고, 물론 미군은 당연히 개입하겠죠. 어쨌든 풍수 구운에는 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 과거로 봐도 사실 풍수 구운은 그닥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그닥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질병도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기아에 허덕이고 전염병이 돌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구운에 많았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도 을사년 화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된다. 그러면 이 선사가 사망하고 80년 이내 중국 통일한 후 호랑이 해, 그러니까 이제 34년이 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80년 이내에 호랑이 해는 34년이에요. 그때가 갑인년입니다. 통일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가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기분이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분이 예언한 게 중국이 대만을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전쟁이 터지고 중국이 이제 붕괴된다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지금 하나하나 뭐 나라 전체가 갑작스럽게 망하고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서히 지금 중국이 붕괴돼가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 조짐 하나하나 알아보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청년 실업률 때문에 중국이 붕괴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청년 실업률이 어제 오늘 불거진 건 아니에요. 중국이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학생들,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대학을 가다 보니까 1년에 무려 100만 명에서 1200만 명 가까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잖아요. 엄청난 인구가. 그런데 매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된단 말이죠. 누적이. 그러면 한 뭐 5년 정도만 지나도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으니까 그러면 뭐 300만 명 정도씩 쌓이다 보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벌써 2천만 명 막 이렇게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이 뭐 한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중국도 연령별로 보면 그런 그 경제 성장을 시키는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실업이 많다 보면 사회 불만 세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뭐 21%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45, 6% 거의 뭐 반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몇 년만 지나도 몇 천만 명 될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해야 국가의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고 성장 동력 이런 게 되는데 뭐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들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결혼을 못 할 거잖아요. 결혼을 못 하게 되면 또 아이를 안 낳게 되니까 그러면 인구는 또 더 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 노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은 또 못하게 될 것이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연쇄 반응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이 높지 않냐. 물론 우리나라도 좀 높아요. 우리나라는 뭐 한 6%, 7%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사실 3% 이내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이 지금 3만 4, 5천 달러 가까이 되고 물론 약간 그건 변동이 있어요. 달러 기준에 따라서. 중국은 지금 10,000달러에서 이제 12,000달러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기본 소득이 이제 되는 나라하고 중국처럼 이제 중진국으로 들어가고 개발도상국에서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똑같이 수치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 우리가 어원적으로 보면 이제 사전 보면 조짐은 어떤 일이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길 기미가 보이는 현상. 기운, 낌새라는 거죠. 징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싹수, 전조, 조짐, 전조의 현상. 근데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느낌이라든지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생기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지진도 일어나기 전에 전조전상이 일어나고요. 건물도 무너지기 전에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회사도 부도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느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하나하나가 중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률이고 이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분은 사주하고 뭐 풍수 하시는 분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가끔씩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주 풍수 이런 거 역학을 하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아까 그 허운 선사처럼 예언을 하게 되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쯤 어떤 운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은 그 땅이 현재 안 좋기 때문에 언제쯤 시간이 지나야 운기를 받아서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모든 부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저 역시도 몇 년 전서부터 중국 붕괴한다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중국은 이제는 과거처럼 과거의 영광을 전혀 이제 다시는 재현하지 못한다. 왜냐면 사람이요. 챔피언도 한번 쓰러지고 다운이 돼서 벨트를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두 번, 세 번 그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홍수환 선수 참 그분은 사전옥이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경기를 봤는데 4번 카라스키한테 얻어 터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KO 시켰는데 정말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은 회사, 작은 나라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거인이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뭐 나라가 금방 망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을 할 텐데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전쟁으로 가면 중국은 아까
이 허운 선사가 이야기했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이제 골로 간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다 보니까 통계도 조작하고 또 발표도 안 하고 자꾸만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어떤 대안이 생기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검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에다 수술을 대고 메스를 대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추는데 감추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국 경제는 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청년 실업률 때문에 치명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갖고 하나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